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잘난 엄마, 못난 엄마, 괜찮은 엄마. 엄마도 참 여러 종류죠. 품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궁궐에서는 왕비나 혹은 후궁의 뱃속에서 나와야 왕이 되죠. 그런 왕손들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어떤 엄마 아래서 태어날까요? 그 문제를 잘난 엄마, 못난 엄마, 괜찮은 엄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예,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민씨 중에 유명한 여흥민씨입니다. 여흥민씨는 인현왕후 민씨 역시 여흥민씨죠. 그리고 뒤에 명성 황후가 있죠. 고종의 비 역시 여흥민씨입니다. 명성 왕후도 있습니다. 현종의 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이방원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왕비가 되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안 꿨을 겁니다. 왕비는. 그런데 그는 남편과 아들이 임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엄마에서 세자 빈, 정종 다음에 세자로 잠깐 책봉이 되죠. 태종이. 그 다음에 왕후가 되었고 세종이 임금인 자리에 올랐으니까 왕대비도 됐습니다. 그가 이방원의 남편이 부인이 돼가지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풍비 뭐랄까 집안을 박산 만드는 거 아니는가. 이렇게 구사일생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왕비가 되고 왕대비가 되는 것까지는 초반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개성 출신입니다. 권문세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민제죠. 고려시대 때 예조 판서 등을 지냈고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사성을 지내고 성균관에서 고위직을 지냈는데 성균관에 그때 누가 와 있었냐? 이방원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원이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썩 잘하고 사람이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쓸만한데. 그런데 민재에게는 딸이 넷 있었습니다. 사남 사녀였는데 셋째 딸이 이방원보다 2살 많았는데 그 아버지 이방원의 아버지는 이성계였잖아요. 근데 이성계에게는 지금 중앙으로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맥도 형성하고 진출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세력을 펴기에는 저 동북 함경도 그쪽 아닙니까? 동북의 무장 출신이 무신 출신이 그것도 뭐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등단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중앙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왕후 한씨에게서 아들을 6 낳고 그런데 그 5번째가 이방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씨한테서 신덕왕후 강씨한테서 둘 낳았잖아요. 방범방석이던가요. 그 다음에 신의왕후 한씨에서 6명인데 그 5번째니까 비전이 없죠. 어찌 보면. 그런데 영민씨 민재 개성에서 이렇게 뭐랄까 큰 권문세가였고 세력을 보면은 이성계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그러나 이성계는 떠오르는 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괜찮다. 이성계 가문도 뭐 그런대로 이렇게 전주이씨 문명한 건 아주 문명한 건 아니고 더군다나 떠오르고 있는데 이방원 보니까 아주 싹수가 있다. 그래서 2살 많은 자기 딸 원경왕후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요구와 민재의 요구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원경왕후 생각할 때는 결혼해 준 거죠. 가문이 한미하고 무인 출신이고 저 동북에서 와가지고 이제 좀 뜬다고는 하지만 이 문무 차이가 큰데 고려시대 때 뭐 무인난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문무 차이가 큰데 그냥 어찌 보면 좀 손해보는 결혼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태종의 사부였기 때문에 이방원의 사부였기 때문에 민제는 이방원을 선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임금 된 다음에도 자기 집에 왔을 때는 뭐 이선달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조선 초기에는 우정승을 지내고 고려 말기에도 거의 뭐 아주 재상급에 속하는 그런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이성계 가문보다는 몇 수가 높죠. 그러나 하여간 이 사윗감을 탐내 가지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성계가 이제 중앙 진출하는데 정략 결혼으로서 이 영민 씨와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를 이렇게 혼인시킬 정도로 고려 가문 중에서 아주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권문세가였다고요, 영민 씨가. 그런데 태종이 드디어 결혼한 다음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문과에. 태종은 뭐 아주 뭐랄까요, 냉혈한으로 생각하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굉장히 임금 중에서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은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등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종은 고려시대에 신하를 이성계 빼놓고는 신하를 해본 유일한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 이신데도 임금 중에 전주 왔다 간 사람은 태종이 유일합니다. 또 이성계 이 8아들 중에 중국하고 명나라하고 외교 문제가 얽혀가지고 복잡한 상황에 처했는데, 또 역시 중국 사신으로, 대명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외교 문제를 풀었는데, 역시 이성계가 볼 때 그래도 다섯째가 그래서 또 역시 이방원을 사신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종은 여러 가지 진짜 유일한, 전주에도 직접 왔던 유일한 임금이요, 고려시대에 신하를 했던 임금으로서는 신하를 겪은 이성계 빼고 최초이자 마지막 임금이요,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이 문과 급제 출신이요,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왕자의 난도 2번이나 일으켜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급제했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또 세자가 되었다가 왕권을 거머쥐어서 또 상왕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사이에 이제 원경왕후 민씨가 결혼할 때는 좀 빠지는 결혼이었지만, 자기가 미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원이 이성계에 이어서 임금에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그냥 이 대등한 결혼이라고 생각해도 고집을 좀 꺾어도 될 정도로 할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아주 뭐랄까 옛날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니까 패비하려는, 왕비에서 패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종이 말렸다고 합니다. 정종이 상황이긴 하지만 2년 만에 물러난 이 정종이 태종의 성질을 알잖아요. 정종은 둘째고, 그 다음에 진안군 첫 장남인가는 임금 되기는커녕 조선 건국 되는 것도 못 보고 죽었던가요? 큰아들이 먼저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정종이 실제적으로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정종에게 뭐랄까 왕자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난 정종이 이제 양위를 하니까 태종이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태종이 들어선 다음에 상황으로서 정종이 거의 뭐랄까요, 간섭이랄까 잔소리랄까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쓴소리를 유일하게 한 게 이게 패비를 시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후궁을 너무 많이 들이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도, 왕비가 아들을 낳아서 왕손을 이렇게 생산했는데도 자꾸 후궁을 많이 들이니까, 정종도 물론 한 10명 정도 들였는데 태종은 아마 조선 임금 중에 제일 많이 들였다는 것 같습니다. 후궁까지 포함하면 전부 다 20명 안팎 19명이라도 간 거예요, 후궁을. 그러니까 원경왕후 민씨와의 금슬도 금슬이지만 태종이 굉장히 의식한 게 뭡니까? 척결 대상이 고려의 권문세가입니다. 고려의 유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몽주 등 척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처가의 세력입니다. 처가의 그 민재는 자기 사부로서 자기 가르쳤지만 자연사 할 때까지 뭐랄까 봤지만 그 아들들이 곤욕을 치르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 아들들 그 무로 시작하죠. 전부 다 없을 무자를 쓰는데 뭐 무질, 무휴, 뭐 무회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그 양녕대군을 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태종이 굉장히 의식을 하니까 뭐랄까 그 원리하라고 그 아버지는 이 감을 차렸는데 이 원경왕후도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내 처남이 좀 얼마나 태종이 그런 쪽을 경계하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 목숨을 못 누리고 처형당하게 되죠. 넷이나 그것도. 그러니 이 원경왕후가 그 처남들이 쓰러져 갈 때, 처형당할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력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좀 변화도 해야 되는데 이 변신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딸과 산 이 태태원과 노소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서로 기세가 등등하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혼 소송 중이던가요. 근데 아들 딸이 말리고 좀 한 발씩 물러서 가지고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원서를 법원에 막 보내고 그러는가 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여간 태종에게는 고려 고문세가, 처가, 그리고 공신들도 정도주입니다. 공신들은 이 이성계가 이제 처음에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하의 세력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조선의 뭐 폐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군약신강, 임금이 너무 약하다. 그걸 많이 언급하거든요. 임금이 약하고 신하들은 너무 강하다. 이걸 그 조선의 특징으로 봅니다. 임금이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 그런데 태종은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 그다음 황제의 권한처럼 강력한 어떤 그 왕권 통치, 이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신들과 이렇게 더불어 지내려고 하는, 그리고 정도전이 꿈꾸는 그 군신 협의체.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의정부와 육조와 그 다음에 사관원, 사원부 이런 그 언론기관, 감찰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태종. 그 다음에 초기 임금으로서 건국 창업주로서 그들과도 함께, 그래서 고려시대 유신과도 함께, 그 다음에 재상들과 판서들과 그 밑에 있는 이 간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뭐랄까요, 협의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태종 입장에서는. 왜? 신하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래서 중앙집권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 태종의 눈에는 처남들도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런데 원경왕후 민씨 자체가 고려의 고문세가잖아요. 그리고 고려 유신 남아있는 그 세력 있는 신하의 딸인 셈이잖아요. 그리고 그 처가들이 양녕, 그러니까 양녕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택현론 그러죠. 현명한 자를 택한다 하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랄까 외가 쪽에서 많이 크면서 처남들이 아이를 끼고, 어린아이를 끼고 위세를 떨치려고 한다, 호가호위 하려고 한다 하는 그게 눈에 거슬려서 제거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처남 세력도 외척 세력도 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권문세가를 끊으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신이 설치지 못하게 하려면 내주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원경왕후의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겠죠. 그래도 태종은 밀어붙였죠. 자기 뜻을. 이렇게 원경왕후 민씨는 잘난 엄마였지만 어찌 보면 더 이 뛰어난 남편, 그리고 더 뛰어난 아빠 때문에 세종에게도 큰 뭐랄까요, 영향력을 행사 못했을 텐데, 세종이 그런 엄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잘난 엄마가 너무 잘난 척하다가 아빠하고 부딪히는 거, 아빠가 그렇게 후궁을 그렇게 많이 두고
질투를 유발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던 거, 처남들을 제거해가지고 고립무원으로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 피에 맺혔을 것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역시 태종의 그 명령을 잘 따르려고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종이라든가 그 문종 자기 그 뭐랄까 며느리들에 대해서 너무 좀 거의 강박증 가깝게 그걸 발휘하다가 며느리들을 이렇게 둘이나 쫓아냈던가요? 약간 세자빈을 그러다 이제 자식을 늦게 둬서 단종 사태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빌미도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못난 어머니, 임금의 어머니 누굴까? 숙빈 최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조의 어머니인데, 영조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종이 그 장희빈의 아들, 권좌에 올랐다가 4년 만에 죽는데, 거기에 대한 독살설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거기에 연계된 게 아니냐 하는 이 영조, 그 컴플렉스.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궁녀였습니다, 궁녀. 근데 궁녀는 대개 상궁이 정오품이고, 거기에서부터 종정 해가지고 구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전, 비는 뭐 1급이 아니라 무품이죠. 임금과. 그 다음에 빈부터 시작해가지고 빈, 정일품, 귀인, 귀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종일품, 그 다음에 소이, 수기, 소용, 수경, 소원, 수권 해가지고 종 사품까지 해서 8품계가 있습니다. 후궁들에게는. 그런데 궁녀는 상궁 최고 높은 5품에서부터 종, 그 다음 9품까지 있어요. 그런데 무술이였다고 해요. 무술이. 영조의 어머니는. 무술이는 어떤 사람인데, 8품이나 9품쯤에 해당되는 뭐 불대고 인현왕후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인현왕후 그 친인척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정읍에 가면 태인이 있고 신태인이 있습니다. 태인 사람이었는데 12살 때 그 전염병 이런 게 돌아가지고 거의 부모, 뭐 형제, 가족들이 전멸했어요. 그래서 12살 때 인현왕후가 입궁할 때 궁녀로 따라 들어가요. 자기 이제 그 인현왕후 역시 아까 영민씨라고 했죠. 거기와 연계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는 뭐 짐이 없으니까 따라 들어가는데, 인현왕후가 그 숙종에 의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인현왕후전도 나오고 그러죠. 뭐 장옥정, 장희빈. 근데 인현왕후는 이제 무사, 자식을 두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곤욕을 치르는데, 자기가 인현왕후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 숙빈 최씨는, 숙빈 최씨가 아니면 지금까지 궁녀입니다. 이 무술이 최씨는 인현왕후가 밖으로 이렇게 나간, 축출을 당한 다음에도 인현왕후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고 지켰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인현왕후의 만수무병, 만수무강을 빌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숙종이 뭐 이렇게 이제 저녁에 돌았다는 것 같은데, 이 돌면서 보니까 어디 그 궁녀들 방에 불이 켜 있는데 가서 어떻게 뭘 하는지, 왜 지금까지 잠안 앉아있냐 알아보라 하니까, 그 궁녀 최씨라는 사람이 인현왕후에 그 자기가 추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수무강 축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또 걸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은총을 내입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은 영수였던가요? 빨리 바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연인궁인 영조입니다. 그러나 영조가 임금 되는 걸 이 숙빈 최씨는 봤다 못 봤다? 못 봤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그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왕세제에서 오른 임금 최초죠. 물론 정종의 동생이 태종이기도 하죠. 근데 태종은 세자로 책봉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어서
왕세제, 왕의 동생으로서 오르는 이복동생이잖아요. 경종에. 그러니까 그런저런 컴플렉스가 많은 임금이 바로 영조고, 그리고 자기는 외척으로서 그런 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의 혈통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탕평책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균형책을 통해서 당정을 조정하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죠.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아주 세계적인 그 기형적 그 자녀 살해, 자식 살해도 아마 그런 데서 오지 않았느냐. 자기 컴플렉스가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세자 사망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숙빈 최 씨는 전라도 태인 출신으로서 12살 때 거의 고아로서 입궁했는데, 거기에서 무술이로서 궁녀 중에서는 아주 낮은 계급으로, 궁녀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어떤 그 궁녀 무명 시인은 그 궁궐에 있는 연못의 물고기나 너나 나나 똑같다 하는 그런 시절을 읊기도 합니다. 누가 너들 와서 이렇게 여기다 몰아넣느냐, 너들 스스로 왔느냐, 누가 잡아다 여기다 넣느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는 거는 너나 나나 같다 하면서 궁궐 연못에 있는 그 붕어, 잉어의 신세와 내 신세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조선시대 궁궐의 궁녀들은 약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궁들은 임금이 있을 때만이니까 많이, 태종처럼 많이 둬요. 19명이고, 나머지는 대개는 한 7명 안팎 그러던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후궁들은 그렇게 몇 명 안 되지만, 그 후궁들을 이렇게 이제 봐주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던 겁니다. 궁녀들이. 그러니 궁녀들이 이렇게 임금의 은총을 입어서 숙빈 최 씨처럼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궁녀로서는 거의 꿈꾸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희빈 같은 사람이 유명한 겁니다. 궁녀로 들어갔는데, 근데 장희빈은 숙빈 최 씨와 달리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재력과 어떤 그 권력이. 여권 출신 이 장씨가 연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장씨들의 여권 세력이, 재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니까요. 그건 이제 주제와 벗어난 얘기고. 그 다음에 명성, 아까 왕후 나왔죠. 명성 황후. 그 민씨가 아니라 명성 왕후 김씨인데 현종의 비입니다. 이 현종은 조선 임금 27명이던가요? 그 중에 후궁을 안 둔 유일한 또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금슬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명성하고 김씨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근데 이 명성하고 김씨가 바로 누구예요? 숙종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숙종의 어머니가 장희빈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인현왕후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숙종의 어머니 이 명성왕후 김씨는 아마 장희빈의 뒷배를 보았거나 아니면 장희빈의 그 행실을 보았거나 사람이 읽는, 세태를 읽는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들 못 이기죠. 역시 장희빈한테 쏙 빠진 이 숙종이 가까이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가 경종이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 명성왕후 김씨는 좀 괜찮은 엄마였는데, 이 숙종 같은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그 당쟁을 또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리 분별을 못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사실은 현명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어머니로서는 괜찮은 조언을 했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들 이기는 엄마들 드물죠. 임금도 그 괜찮은 엄마를 만났는데도 판단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의 아들 영조가 나온 거예요.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를 건너뛰어서 정조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18세기, 19세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잘난 엄마, 못난 엄마, 괜찮은 엄마,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